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간 순매도로 삼성전자 주식 29,011만 주를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조 원어치의 순매수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현대자동차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은 현대차그룹의 부사장으로 영입돼 오는 7월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세계 첫 발을 내딛습니다. SK 측은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에 대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기초 접종용 정식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프라임 이슈도 역시나 삼성전자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수 행렬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개미와 외국인이 정반대로 움직였다고요? 정확하게 정반대로 네. 움직였습니다. 일단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약 한 달인데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삼성전자의 주식을 2,911만 주, 즉 약 2조인데요. 1조 9,821억 원어치를 개미들은 순매도했고요. 삼성전자는 이 기간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 종목이었고 순매도 2위 종목은 또 역시 반도체인 SK하이닉스로 9,256억 원어치나 팔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기간 개미들의 삼성전자 매도 평균 가격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도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평균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날 67,845원이었고요. 지난 26일 종가 대비 4.17% 낮은 가격이고 개미들의 SK하이닉스 매도 평균 단가가 97,232원, 26일 종가보다 12.31% 낮았습니다. 예. 반대로 보면 외국인들은 반대로 움직였는데 개미가 매도한 삼성전자 주식을 이른바 싹쓸이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개미는 팔고 외국인은 다 사가고. 다 사갔습니다. 예. 네.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26일에 삼성전자 주식 2,911만 주, 1조 9,75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등극한 것이고 역시 순매수 2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평균 단가가 66,878원이었고요. 종가 대비 5.12%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니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조한 흐름을 보였던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치솟으면서 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결과이긴 한데 뭐 이 흐름대로라면 더 많은 차익 실현의 기회를 개미들이 놓친 것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8만 전자, 9만 전자가 될지 모를 삼성전자로 인해서 더 많은 차익 실현의 기회를 갖는 셈이라서 누가 울고 웃었는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개미들이 삼성전자에 매각 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1일부터 26일 사이에 인버스 상장 지수 펀드 ETF인 코덱스 2000 선물 인버스 2X를 1,286억 원어치 사들였다는 건데요. 즉 코스피 200 주가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에
개미들이 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곳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개미들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무튼 회의적인 반응이 많아서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엔비디아나 인텔 등 글로벌 IT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량이 4년 만에 또 감소하는 등 반도체 경기 회복 신호가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여러 요즘에 측면에서 전망이 엄청 밝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뭐 늘어날 거란 평가가 많고요. 게다가 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행보가 멈춘 것도 한국 증시의 희소식이다.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전망에서 그렇고요. 또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손실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더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완전 정반대의 길을 그동안 걸어왔다라는 그런 방증이어서요. 아무튼 제가 제목을 좀 바꾸긴 했는데 어떤 기사의 제목은 나는 바보입니다. 네. 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 오늘 또한 이 기사를 보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정반대로 가서 나는 바보입니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 붙은 거죠. 박 기자도 뭐 어떻게 좀 예. 공감을 예, 하시나요? 따로 의견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인 지금 전망은 이제 반도체 업계 화랑기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반도체 업계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역시 뭐 반대 목소리도 일단 나오고는 있어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여의도 분위기가 반반인데요. 예. 조정이 올 것이다. 아니면은 조정이 없을 것이다. 상반된 시각인데 짧게만 여의도 분위기를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키움증권이 낸 보고서를 보니까 AI 서버용 고용용 DDR5 출하 비중이 아직 1%의 수준에 불과하다. 단기 주가 급등은 부담이라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고 반도체 업황 속도에 비해서 이달 들어 SK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 급등했다는 판단에서 아무튼 정리하자면 주가 조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 분위기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같은 날 KB증권은 반도체주 주가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조정이 없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KB증권의 한 연구원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면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의 업황 선행성과 역사적 평균 PBR 배수를 하회하고 있는 가격 매력 등을 감안하면 즉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상정해 본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는 연말로 갈수록 저점이 높아지면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다. 즉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연구원들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업황 회복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KB증권 쪽은 보고 있어서 이렇게 각기 다른 전망이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증권업계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으니까 누가 바보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네. 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셀프 서비스를 하는 것은 종종 접했지만 전자제품을 셀프로 수리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셀프 수리 키트를 도입을 한다는 소식을 밝혔네요. 자,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네. 이 셀프 수리 키트를 이용해서 쉽게 내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 고칠 수가 있다고요. 네. 하지만 그 일반 소비자들이 저 같은 만약에 똥손이라면 손이 좀 굳은 손이라면 그게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 여러 이제 전자업체들에서 이제 공임 단가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시도하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한데요. 자가 수리 키트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용자는 앞으로 본인이 수리할 수 있던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국내에 도입한다라는 발표인데요. 일단 소비자들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제품을 수리하는 방법을 전달을 받거나 온라인에서 영상을 통해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온라인에 홍보를 하게 되면 이걸 보고 직접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일단 모델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S20, S21, S22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북 프로 15.6인치형
시리즈 노트북 80cm, 시리즈 노트북까지 그리고 80cm 즉 32형 TV 3개 모델이 먼저 도입될 예정이고요. 자가 수리는 이렇게 일부 모델만 한정시켜 놓고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 향후에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정확한 수리 가능 모델과 부품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후면 커버, 충전 포트 이 3개 부품에 대해서 자가 수리가 가능하고요. 노트북도 좀 한정된 부품에 의해서 교체를 할 수 있고 TV의 경우에는 패널 교체 정도만 가능합니다. 자가 수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일단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부품별 수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부품을 교체한 후에는 내가 수리를 잘했는지 자가 수리 도우미 앱을 통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후에 삼성 멤버스 앱을 통해서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수리 결과의 이상 유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이상이 있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 교체된 일부 부품과 수리 도구를 삼성전자에 반납하면 친환경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사실은 지난해 8월에 미국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갤럭시 이용자들의 수리 선택권을 확대한 이후에 국내가 이제 두 번째 조치인데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자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저 같은 똥손의 경우에는 수리가 어렵다. 일찍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뭐 문과생들은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예,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미 뭐 시행을 했고, 유튜브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방법이 나와 있을 테니까, 네, 똥손도 힘내시고, 네, 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어제 오늘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 현대차그룹에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네. 김일범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3월에 대통령실직을 내려놨었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발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현대차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돼서요. 오는 7월부터 출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단 글로벌 대외 정책 역량 및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영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요. 일단 이분은 외교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통령 3명의 영업 통역을 맡았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 2019년에는 사실 SK그룹인 스펙수 추구협의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SK그룹의 중요 해외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이번 정권 들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윤석열 당선인의 외신 공보 보좌역을 맡은 이후에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에 사퇴했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자리를 옮기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군요. 예. 자,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코로나19 백신이 까다로운 영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박 기자, 세계 진출의 첫 시작이에요. 예. 오늘 상당히 술렁였겠습니다. 맞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이 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의 정식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1차와 2차 기초 접종용 승인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백신 승인 8번째 승인이라고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은 미국 FDA 또 유럽 EMA 등과 더불어서 의약품 승인에 매우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스카이코비1이 지난해 3월부터 신속 승인을 위한 순차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고요. 회사 측은 코로나19 백신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맞는 정례 접종화가 이뤄질 경우 이 자사 백신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초저온 유통 설비가 필요한 mRNA 방식 백신과 다르게
2도에서 8도 정도의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저개발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현재까지도 저개발국 인구의 70%가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엔데믹 시대에 방역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강조했고요. 코로나19와 변이조가 속한 사베코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범용 백신, 여러 바이러스를 표적하는 다카 백신 등 최근 널리 활용되는 형태의 백신으로 최신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주식시장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했는데 전일 대비 2.38% 상승한 8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도 상승세로 반응을 하고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편의점에서 가격 파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품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이 소식은 더욱더 파격적이네요. 네. 편의점에서 지금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의 가격이 60원이라고요? 예. 600원이 아니라 60원이 맞는 거죠? 할인에 할인을 더하면 예. 이제 최대 할인가가 60원이 된다고 60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편의점마다 가성비 높은 자체 브랜드 상품을 내세워서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젊은 층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가 6월 한 달간입니다. 원두커피 카페25 상품 가운데 정가 2,000원 안팎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각각 파격 할인을 진행하는데요. 오전 7시에서 10시 타임 세일과 카카오페이 페이백, 이건 이제 환급 서비스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 GS클럽 구독 할인, 통신사 제휴 할인, 할인에 할인을 더하게 되면 각각 60원과 예. 140원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6,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60원이면 한 잔을 먹을 수 있다. 엄청 가성비가 있는 상품일 수 있고요. GS25는 지난달 10일하고 20일, 30일 정도 세 차례에서 SK텔레콤, 카카오페이 등과 제휴해 정가 4,500원에서 4,900원인 해자로운 집밥 도시락 2종을 이미 350원에서 470원 가격대에 3만 개 한정 판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때 파격적인 할인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 할인도 그 할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도시락 할인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보면 첫 회인 10일에 40분 만에 완판이 됐고요. 예. 20일과 30일에도 오전 중에 준비된 물량이 이미 다 동났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파괴가 GS25 사례에서 보듯이 편의점마다 운영하는 PB 상품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CU 역시도 이달 한 달간 자체 즉석 원두커피 브랜드 겟커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엑스라지 사이즈 한 잔을 200원에 판매를 200원?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원래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독 할인, 통신사 할인, 행사 카드 결제 할인까지 껴야 그래야 이제 200원이 가능한데 어찌됐든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원두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 다 올리고 있는데 편의점들이 이렇게 또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 또 2030 세대들 중심으로 아무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편의점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가성비 할인 품목들을 내세워서 발길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편의점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만 이 가격으로 이제 할인해서 이벤트를 해서 모신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PB 상품을 가격 파괴를 시도한 건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제품으로 또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거 이제 도시락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전통주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통주를 즐기는 젊은층 트렌드에 맞춰서 이달 초에 1,000원짜리 PB 막걸리인 서민 막걸리를 CU가 지금 보시는 그대로 전통주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사실 PB 상품은 유통 이윤을 뺀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도 비교적 괜찮다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아서 예.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이에 따라 편의점들도 대체로 젊은 층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PB 상품을 어떤 전략 기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업계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도 점점 높아지는 만큼 PB 상품을 중심으로 한 편의점들의 가격 파괴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긴 했는데 저희가 일전에 PB 상품들 중에 치킨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업계 전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편의점 내부에서 편의점 업계 내부에서 골몰에서 전략 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나 전통주, 도시락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를 따라갈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인 품목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전략 품목들이 좀 구분해서 있다라는 점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도 뭐 싸다고 PB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싼데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의 네. 질까지 좋아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줄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앞서서 이 치킨 얘기 잠깐 했었는데 치킨값을 지난 4월에 인상을 했었던 교촌치킨이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할인 행사로 소비자를 좀 달래려고 했는데 올렸다가 이번엔 또 3,000원 다시 할인하겠다라고 네. 말을 바꾼 거죠. 네. 예,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4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사실 인상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3월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인상이 도입된 것이 이제 4월 3일부터였는데요. 교촌치킨 메뉴별 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소 3,000원까지 인상을 했던 바 있습니다. 네. 일단 간판 메뉴였던 허니콤보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또 기본 메뉴인 오리지널이 16,000원에서 19,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바 있고요. 최근이었던 5월 21일까지 교촌이 할인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큰 호응보다는 큰 비판을 받은 것으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 3,000원을 올리고 3,000원을 깎아주는 방식의 행사를 했는데 야, 이게 뭐냐? 네. 3,000원을 올려놓고 3,000원을 깎으면 이게 조삼모사지. 그 돈이죠. 일단 올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호응이 안 좋으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다시 이런 할인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의 조삼모사는 우리 소비자들도 반갑지가 않다라는 반응으로 종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교촌 F&B 측은 원자재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불가피하게 치킨값을 올리게 됐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촌치킨 불매운동 바람까지 현재까지도 일고 있는 형국이고요. 예. 그간 사실은 교촌치킨은 치킨 산업의 어떤 할인 그러니까 가격을 여러 문화를 또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중에는 치킨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도 많아서 소비자들로부터 원망을 샀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 배달비 유료화 정책을 펼친 것이 대표적 예시인데 당시에 교촌치킨이 배달비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치킨 업체들도 따라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결국 업계 표준을 교촌치킨이 선도한다. 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요. 2021년 제품 평균 가격을 8.1% 인상하기도 했는데 이듬해 BHC와 BBQ가 또 인상을 하면서 사실 치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교촌이 곧 치킨값의 기준처럼 되어버려서 인상에 뒤이어서 바로 할인을 하는 이런 정책은 우리가 반갑지 않다. 예. 이런 의견이 5월 21일까지 할인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동안 교촌치킨이 계속 치킨업계에서 1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네. 혹시라도 이제 순위가 뒤바뀌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치킨, 맥주, 소주 이런 서민 음식 같은 경우는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3대 업종이 있습니다. 예. 치킨값, 소주값, 라면값 건드리면 소비자 여론에 폭풍을 맞는다. 네. 이제 이런 속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폭풍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촌 F&B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3월 말부터 이제 5월까지 주가 변화를 보면 꾸준히 하향 곡선을 탔다고 보는 게 맞고요. 투자자들 역시 뭐 교촌 F&B에 냉랭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게 많은데요. 3월 24일 가격 인상 계획 발표 후에 잠깐 상승했는데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급기야 5월 25일 기준 주가가 8,9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가격 인상 발표 전보다 시가총액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주가도 보면 0.34% 하락한 8,850원에 마감을 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할 분위기가 수밖에 계속 없습니다. 좋지가 않군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핵심 배경에는 치킨 업체가 과거처럼 줄지어서 치킨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 정책에 다른 치킨 업체들이 호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내내치킨, 처갓집 양념치킨, 페리카나 치킨,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몇몇 메뉴의 배달 가격을 올렸습니다만 BHC와 BBQ는 당장 우리는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 네. 이건 사실 전문 용어로
살짝 겁을 먹었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상장한 회사, 상장하지 않은 회사를 구분해면 보면 좋을 것 같고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치킨 가격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어떤 상황으로 또 이어질지 우리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교촌의 상황이 이러하니 섣불리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자, 그렇게 경제 이슈들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